여러분, 혹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돈보다 내 수명이 더 길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겐 가혹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예순이 넘으면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있는 돈이나 잘 아껴 쓰자고 말이죠. 하지만 통계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절대 인플레이션과 노후 질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장이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위 5%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투자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운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답은 그들의 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60대 이후에도 부를 계속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결정적인 마인드셋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버티는 삶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심리적 결핍의 해소입니다. 60대 이후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은퇴 직후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아직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고급 승용차를 유지하고 무리해서 경조사를 챙기며 자식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지원을 하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소비를 통한 보상기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부유해지는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에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자신의 건강, 새로운 배움, 그리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씨앗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의 최적화라고 합니다. 60대에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1,000만 원은 단순히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돈이 배당주나 안전한 채권에 들어가 10년, 20년 복리로 불어났을 때의 가치는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이 계산이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얻는 잠깐의 우월감이 내 80살의 안락함보다 가치 있는가?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욕망의 배출구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자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부를 일구는 사람들은 몸으로 돈을 버는 근로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신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해줄 디지털 시스템과 자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으며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한 활동은 좋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건강 악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는 구조는 가장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여전히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시스템 정교화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강점을 활용합니다. 첫째, 경제적 시스템입니다. 주식 배당이나 리츠, 채권 이자 등 자본이 스스로를 증식하게 만듭니다. 둘째,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처럼 자신이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그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가 나오고 새로운 투자 플랫폼이 등장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공부합니다. 기술이야말로 노년의 부족한 체력을 보완해줄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산은 멈추지 않고 증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리스크를 다루는 심장입니다. 심리학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다시는 복구할 시간이 없다는 공포 때문에 이 편향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돈을 금리가 거의 없는 예금에만 넣어두거나 반대로
한 방을 노리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보에 전 재산을 올인하기도 하죠. 극단적인 공포는 결국 극단적인 무리수를 낳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지는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확률적 사고를 합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합법적으로 털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인가? 를 묻습니다. 그들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한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작은 투자 실패에 밤잠을 설치며 건강을 해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시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이성이 들어서고 그 이성이 결국 부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미래의 자유에 투자하십시오. 둘째, 내 몸이 아닌 내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민하십시오. 셋째, 공포에 굴복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과 동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사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60살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 시점입니다. 나머지 반환점을 어떻게 달릴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오늘부터 잊으세요.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학과 경제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버스 마인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